안녕하세요. 전업배터 용프로입니다. 프로토 승무패 31회차 중편 K리그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 8시 30분에 열리는 에콰도르와 사우디의 경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평가전입니다. 양 팀 모두 월드컵 본선을 앞둔 마지막 실전 점검 성격의 경기로 결과보다는 전력 완성도와 조직력 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콰도르는 최근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며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높은 팀입니다. 경기 운영 자체가 안정적인 편이고 상대에게 많은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강점입니다. 공격에서는 화려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지만 꾸준히 기회를 만들면서 실리를 챙기는 경기 운영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격 전환 속도는 좋지만 수비 조직력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로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경기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갈 경우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은 2022년 평가전 한 차례가 있었으며 당시 0대0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당시에도 에콰도르가 경기 주도권을 잡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승점을 챙긴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에콰도르가 점유율과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전력 완성도와 수비 안정감에서는 에콰도르가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중원 경쟁력, 수비 조직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불안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에콰도르가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 5월 31일 11시에 열리는 멕시코와 호주의 경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평가전으로 양 팀 모두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 직전 마지막 실전 점검 단계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멕시코는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최종 전력 점검에 집중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멕시코의 최근 경기력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최근 3개월 기준 평가전에서 포르투갈과 0대0 무승부, 벨기에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아이슬란드를 상대로는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가나를 2대0으로 제압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단 1패도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수비 조직력이 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3월 카메룬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퀴라소를 상대로는 5대1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진의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다득점 경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멕시코가 최근 상대했던 포르투갈, 벨기에와 비교하면 상대 전력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핵심 공격 자원 중 한 명인 라일리 맥그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월드컵 명단에서 제외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창의성을 담당하던 자원이 빠지면서 공격력의 일부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은 2023년 평가전으로 당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 역시 서로 공격적으로 맞붙으며 팽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멕시코는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전력 안정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최근 경기에서도 강팀을 상대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멕시코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호주는 역습과 측면 공격을 활용해 대응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최근 수비 안정감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멕시코가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홈과 다름없는 북미 환경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호주는 활동량과 압박 능력은 좋지만 핵심 자원 이탈과 상대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다소 불리한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의 최근 경기력, 강팀 상대 경쟁력, 수비 안정감, 그리고 호주의 공격진 전력 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 5월 31일 10시에 열리는 한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 점검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아시아 최상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직력과 수비 안정감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파 자원들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측면 활용 능력이 뛰어난 것이 강점입니다. 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북중미 지역에서는 중위권 수준의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지컬과 활동량은 좋은 편이지만
수비 조직력과 빌드업 완성도에서는 대한민국보다 한 단계 아래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 후방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도 분명합니다. FIFA 랭킹과 선수단 시장 가치, 유럽 리그 소속 선수 비중 모두 대한민국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을 목표로 하는 팀인 반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흐름은 대한민국이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수비 숫자를 늘린 뒤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고려하면 경기 내내 수비만으로 버티기에는 부담이 큰 경기입니다. 최근 경기력, 선수단 전력, 조직력, 국제대회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흐름은 만들 수 있겠지만 90분 동안 대한민국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승을 예상합니다. 2026년 5월 31일 16, 30분 시에 열리는 화성FC와 경남FC의 이번 경기, 하나은행 K리그의 2026 14라운드 경기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립니다. 현재 순위는 화성FC가 4위 13경기 승점 22점, 경남FC가 9위 12경기 승점 15점로 화성이 상위권, 경남이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성FC의 최근 흐름은 리그 전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5승 2무를 기록하며 패배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충북 청주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는 등 경기 막판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승점 22점으로 상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반면 경남FC는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5월 들어 대구FC를 2대0으로 꺾었고 성남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수원FC를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시즌 전체 기준으로는 12경기 4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며 아직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양팀 모두 상승세입니다. 그러나 화성은 최근 7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홈경기라는 이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그 순위와 승점에서도 경남보다 앞서 있으며 경기 내용 역시 안정적인 편입니다. 반면 경남은 최근 수원FC전 승리가 인상적이었지만 시즌 내내 기복이 있었고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경기들이 존재했습니다. 맞대결 데이터는 화성이 올해 프로에 참가한 신생팀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최근 리그 맞대결 기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최근 흐름과 현재 전력, 홈 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화성FC가 홈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경남FC가 역습과 전환 공격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경남 역시 최근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이지만 최근 7경기 무패를 달리는 화성의 안정감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화성FC의 최근 경기력, 홈 이점, 리그 순위, 무패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화성FC가 근소하게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 5월 31일 16시 30분에 열리는 전남 드래곤즈와 서울 이랜드의 이번 경기는 하나은행 K리그의 2026 14라운드 경기로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립니다. 현재 순위는 서울 이랜드가 13경기 승점 23점으로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반면 전남 드래곤즈는 12경기 승점 7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김해FC에 0대1로 패했고 그 전 경기에서는 충북 청주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시즌 전체적으로도 득점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유 역시 공격력 저하와 승부처 결정력 부족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 이랜드는 직전 라운드에서 성남FC를 3대1로 완파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남전 승리로 다시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박재용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살아나고 있으며 리그 13경기에서 23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은 상위권 수준입니다. 최근 경기 내용만 비교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은 최근 2경기에서 2득점에 그쳤고 김해FC를 상대로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울 이랜드는 최근 성남전에서 3골을 기록하며 공격 전개와 마무리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생산력에서 서울 이랜드가 한 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에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시즌 초 경남FC 원정에서 4대1 승리를 거두는 등 한번 흐름을 타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또한 광양 홈경기라는 점은 전남에게 분명한 이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남의 경기력은 시즌 초반과 비교해 많이 떨어져 있으며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서울 이랜드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서울 이랜드가 점유율을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전남은 수비 이후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전남이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최근 공격력과 득점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면 서울 이랜드가 우세한 경기로 보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최근 부진, 서울 이랜드의 상위권 경쟁력, 직전 경기 3대1 승리로 살아난 공격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서울 이랜드가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승무패 31회차 하편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석 자료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방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